예, 안녕하세요. 다시 잠시 쉬고 저희 교상방송 2부를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. 2부에는 1부 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1부 때 학생들 의견도 듣고 본인의 생각들을 많이 듣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. 2부는 반대로 이제 학부모님과 이제 좀 진솔한 대화를 나누려고 합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최신옥 어머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잠시 이제 언론적인 걸로 본인 어머님 잠시 소개 한번 해주시고, 그다음에 소개해 주시면서 본인 하시는 일과 자녀가 몇 명인지까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? 네. 저는 지금 롯데몰에서 MLB 키즈를 운영하고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아이는 하나고요.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방금 전에 이제 본 아이들 얘기하고는 조금 이제 동떨어져 있지만, 2045년 정도에는 앞으로 이제 AI 시대, 즉 인공지능 시대가 온다고 하죠. 그러면 그 인공지능 시대에 지배되지 않는 사람, 그런 사람은 누가 돼야 되는가? 또 그 인공지능 시대에 지배되지 않은 교육을 받으려면 그 사람들은 이제 10억 명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고 억만장자가 아닌 조만장자가 태어날 수 있다. 이제 그런 것 하에서 제가 이제 평소에 교육적으로 많이 느껴왔던 거나 또 어떻게 아이들을 지도해야 되는지, 또 미래를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, 이제 그런 부분이 앞으로 아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. 되게 심도 있는 그런 갑자기 아이들하고 막 부담 없이 자유스러운 대화하다가 갑자기 AI 나오고 막 하니까, 그러면은 저는 이제 정확하게 이제 이게 이해를 더 쉽게 하기 위해서, 그렇다면은 지금 하시는 게 지배되지 않는 그런 교육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, 과연 지배되지 않는 그런 교육을 받는다는 게 어떤 거를 뜻하는 것인지, 저희가 연대까지는 전부 아까도 막 잠깐 얘기했지만은 지배라는 거는 누군가에 대한 지시를 받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아까 두 학생이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본인들은 지배되는 교육을 아직 지금 현재는 약하게 받는 것 같아요. 저희 때보다는. 근데 앞으로 이렇게 진행이 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더 발전한다는 말씀이신가요? 이제 이게 저희들이 이제 아이를 이제 이따가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, 아이를 교육함에 있어서 바로 내 앞에 있는 것만 보는 건 아니죠. 네. 그러면 제가 한 10대 정도 때 동네에서 아이들하고 놀다 보면은 아이들이 막 밥 해야 돼서 가야 된다고 그러고 막 이래요. 그러면 저는 그때 당시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. 그냥 몇 시에 이렇게 밥이 되라 그러면 밥이 되면 안 될까?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. 그런데 15년 정도 뒤에 정말 그 밥솥이 나왔잖아요. 몇 시에 우리가. 네. 근데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도 그 예전에 일본 사람들한테 교육을 받았을 때는 앞으로 몇 년 뒤에는 이러한 세상이 올 것이다.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이렇게 짧게 보면 그 AI 시대라는 게 우리가 이런 말 하는 사람 있죠. 앞으로 5년 동안은 차를 사지 마라. 5년 뒤에는 모든 차의 시스템이 다 바뀐다. 그러면 인공지능으로 바뀐다는 거죠. 그러면 이제 멀지 않았는데 그 인공지능에 지배되지 않는 그런 교육을 받는다는 그 자체가, 그게 사실 막 굉장히 어렵고 그런 건 아니에요. 제가 이제 어떤 책에서 봤는데 싱귤레리티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. 그게 이제 실리콘밸리의 교육 제도예요. 근데 그 제도는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배되지 않는 교육을 받아서 성장하려면 과연 그게 무엇이냐, 그런 거죠. 그러면은 이제 그런 교육이 한 발자국부터 가정에서 시작되고 학교에서 연결돼야 되고, 또 그를 리더하는 사람들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교육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저는 그런 지배되지 않는 교육이라는 게 바로 우리가 인공지능을 알고
인식을 하고 부모도 인식하고 아이에게 질문 하나를 던질 때 또 자유를 줄 때 몰입을 줄 때 성취를 갖고 오는 그런 교육이 가정에서도 시작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사실 저랑 친분이 있으신 분이세요. 그래서 제가 여기 초대를 했는데요. 7, 8년 전에 그 군산대학교 영재교육원에서 만나 뵀거든요. 그때 이제 아이들 때문에. 그래서 이제 그때 학부모 봉사단을 이끌고 계셨어요. 그런데 제가 의아하게 생각한 건 뭐냐면 우리 어머님의 자녀분이 없어졌어요. 그 가정이 이미 졸업한 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한 명이라 했잖아요, 자녀분이. 그런데도 그 모임을 꾸준하게 정말 열정적으로 열성적으로 끌어가셨거든요. 그래서 굳이 그렇게 보통 넘기게 되잖아요. 다음 사람한테. 그리고 그렇게 오래 끌고 가신 이유가 있어요? 그거는 이제 저희 아들 때는 그 전북대학교에 있었어요. 영재원이. 근데 저는 제 철학으로 제 아이는 항상 뭘 데려다 주고 뭐 데리고 오고 이렇게는 안 한다는 생각. 항상 가까운 곳에 집을 얻어서 항상 아이가 그냥 걸어올 수 있는. 근데 이제 전북대는 너무 멀고 주말을 이제 데려다 줬다가 뭐 몇 시간을 기다리고 그랬어요. 그래서 군산대학교에 그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이제 구하면 찾을 수 있다고 네, 그쵸. 네. 우리나라에서 이제 마지막 코스로 군산대학교가 된 거예요. 그래서 거기를 이제 무난히 또 합격을 해서 그걸 다니게 됐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 교육이 혹시 또 아이한테 시간 낭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원장님을 배웠죠. 그때는 이건영 원장님이셨어요. 네. 그 생물학과 교수님. 그 교수님하고 이제 그냥 이렇게 지켜봤었는데 그 다음에 오신 원장님께서 이제 굉장히 열정적이셨어요. 그래서 이제 우연한 기회에 이제 원장님을 뵀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싶어 하셨어요. 이 아이들을 데리고. 그래서 뭐 갯벌 체험이라든지 삼성궁 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표출하시더라고요. 이게 저는 학부모라는 입장은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그 학교에서 선생님이 하시는 것 이외에 또 뭔가 도와줄 일이 있으면 해줘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. 그래서 이제 그 교수님하고 계속 그런 어떤 아이들 교육에 의한 미래를 막 생각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사업이 연장이 되는 거예요. 연장되는데 아이가 이제 끝나서 가야 되는데 또 제가 또 원초적으로 거절을 못하는 좀 그런 게 있어요.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부모 회의가 이렇게 결성이 되다 보니까 또 그분들이 굉장히 이 군산 지역에서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셨어요. 근데 제가 조금 윤정 씨 때문에 제가 좀 마음이 아파서. 근데 그분 그 임원진만 해도 한 25명 정도 됐어요. 근데 너무 열성적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아까 이렇게 제가 이런 왜 인공지능 얘기를 하느냐면요. 저도 뭐 이렇게 그런 것을 굉장히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알아서가 아니고 저는 아이를 이렇게 길렀는데 과연 어느 날 갑자기 책을 보니까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. 내가 유니크하게 아이를 길렀던 방식이 바로 이게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죠. 그래서 동참하게 되고 또 그 학부모 대표님들이 뭐 영어학원 원장님, 논술학 원장님 이렇게 다양한 커리큘럼이 있었어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커피숍을 할 때 이렇게 만나면 새벽 2시든 3시든 앉아서 그 교육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꾸준하게 하게 꾸준하게 되신 된 계기가 거죠. 됐군요. 좀 길어졌네요. 갑자기 너무 막 떠있다가 쑥 이게 교육 얘기가 근데 다시 진지하게 교육용으로-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. 우리 학부모들 교육용으로 입장에서. 들어오면은 근데 이제 저는 좀 막 교육이라는 게 제 생각에서는 이제 사유자 생각을 너무 많이 얘기는 하면 안 되는데 저는 간단하게 말하면 이건 것 같아요. 교육을 크게 생각하지 말고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아이들이 진짜 원하는 것만 시켜주면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아까 학생 2명 왔었잖아요. 그러면 학생 둘이서 대화할 때
그 학생 본인의 생각이나 자기네 철학이나 이렇게 잠깐 얘기를 했잖아요. 그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시고 나서 어떤 그 생각이 드셨는지. 그리고 네. 저는 이제 뭐 직접 아이를 키워본 경험으로 이 학생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. 차이보다는 이제 옆에 있는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운동을 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저도 아이를 첫 스타트부터 스포츠로 시작을 해줬어요. 아. 그래서 모든 스포츠를 망라하면서 배우면서 자기가 느끼고 또 가족과 함께 할 수 있고 그랬고 또 한 가지 그래서 그 점은 굉장히 좋았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막혀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. 아이들의 사고가 좀 더 이렇게 퍼져나가서 엉뚱한 질문을 막 일으킬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그 틀, 집에 든 수업 방식이에요. 우리 그 틀, 틀이라는 게 뭐냐면 그 한국의 가족 문화의 그 특징적인 게 유교적인 있다는 거. 거예요. 네. 뭐냐면 내 아이는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야 해. 그러면서 그렇게 지도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또 커서도 부모에게 의지하게 되고 이게 한국 문화의 그 특이하지만 고질적인 문제라는 맞아요. 거죠. 예, 그런 거나 또 두 번째는 그 우리 학교 시스템 문화 아까 그 아이들이 그래서 네. 뭐는 네. 고쳐주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 뭐를 할래 공부를 뭐라 이거보다는 이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그런 거를 연구하는 선생님들이 계셔야 되고 맞아요.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아이가 나는 굉장히 창조적인 개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내 안에 그걸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. 자기 자신을. 그럼 부모가 그걸 터뜨려줘야 되죠. 맞아요. 너는 이런 사람. 음. 그다음에 마지막이 아니고 갈망을 안 한다는 거죠. 내가 창조적인 지배자가 된다는 그것에 갈망을 안 한다는 거예요. 그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아이들하고 공감하고 대화하고 하나의 협력체를 형성하는 거 그런 거를 배워야 된다는 얘기죠. 그런 틀이 막혀 있다는 거. 여기는 그죠. 학교와 학부모가 같이 그렇죠. 학교 선생님까지도 그렇죠. 같이 이걸 동참을 해야만이 그렇죠. 틀에서 네. 빠질 수 있는 거기를 깨차고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렇죠, 그런 그렇죠. 역동이 네. 생기겠네. 네. 그러면은 이제 제가 특별히 모신 게 뭐냐면 제가 봤을 때 정말 우리 어머님만의 특별한 그 자녀 교육에 대한 방법들이 있거든요. 많이 노하우를. 그래서 저도 배워야 되고 우리 지금 이 방송을 지켜보시는 시청자 학부모님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모셨는데 특별한 어머님만의 자녀 교육 노하우가 있다면 그거를 이제 이 시간에 좀 풀어주세요.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렇게 참 제가 이제 이렇게 질문을 받고 네. 되게 답답했어요. 정말 내가 이 많은 시간들을 어떻게 이렇게 준비하고 어떻게 길렀고 이런 것이 이렇게 함축해서 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. 그래도 근데 꼭 이제 우리 어머님들에게 네. 이것만은 꼭 하면 아이들한테 좋았다, 좋을 거다라고 어떤 중요한 멘트 한 두세 가지 정도. 두세 가지. 예. 이게는 이제 제가 요즘에 이렇게 느끼는 걸 보면은 그 아이를 가져서 임신을 했을 때 과연 내가 이 아이를 얼마큼 어떻게 기를 수 있는가 또 이 아이가 원하는 대로 뭘 해줄 수 있을까 이게 이 부모의 마음가짐 있죠. 그런 것 속에서 아이가 이제 태어났을 때 글쎄요 저만의 그러니까 저는 저희 형제들이 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. 과거에 이렇게 어떤 옷을 사 입으면 뭐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그걸 다 뜯어가지고 다른 걸 붙이고 가고 뭐 이렇게 좀 그런 독창적인 게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제 방식대로 제가 후회를 하더라도 이 방식을 쓰자.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그때 당시에 제가 느꼈던 게 서울에 갔는데 그런 게 있었어요. 아이가 신생아인데 그때 당시 250만 원이라고 그랬어요. 그 교육비가. 근데 큰 스크린이 있어요. 근데 아이를 그 갓난아기를 여기다 딱 갖다 놓는 거예요. 너무 막 호랑이가 막 이렇게 나오고 스크린으로 나오고 막 이래요. 그런 교육들을 하는 거예요. 과연 저게 좋을까?